이게 일로 찍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갔다 하는 게 다르게 보이더라고. 아이고. 피곤해 보인다. 샀구나. 이걸 샀어? 응. 오. 빌렸어. 나는 웹툰으로. 근데 굳이 사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림이 웹툰보다 더 많이 좋아요. 그래? 시작하실까요? 이번에는 나빌레라. 그 다음 웹툰에 있던 그 70세 노인이 발레를 도전하는 5권으로 된 웹툰이고, 다음 웹툰 사상 처음으로 만점을 받았다는 그런 책입니다. 간단하게 뭐 줄거리는 엄청 심플해서 이번에는 진짜 네. 정말 가볍게 그냥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인물 2명은 심덕출이라는 할아버지, 70세 할아버지고, 그 할아버지가 이채록이라는 어떤 유망주, 발레 유망주에게 발레를 배워가는 과정인데, 이 심덕출이라는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평범한 그때 6.25를 겪은 어떤 우리의 아버지 세대를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희생적이며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꿈과 어떤 그런 거를 신경 쓰지 못하고 이제 나이를 드신 그런 캐릭터지. 그리고 되게 이타적으로 묘사되어 있더라고, 이 책에서. 이타적인 캐릭터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요 주인공은 이채록. 이 사람은 되게 불우한 가정에서 큰 청년이고, 나이가 23살이었나? 하여튼 20대 초반이야. 23살. 20대 초반이고,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제 발레를 했었고, 이 아이는 어머니가 또 빨리 죽어요, 병 때문에.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집안이 가난하고 하니까 화목하지 못한 집안에서 컸는데, 아버지가 이 채록이를 자꾸 운동을 시키는 거야. 축구도 해봐라, 수영도 해봐라. 근데 이제 이 채록이는 운동에 어떤 특출난 재능이 있진 않았지. 그래서 염증을 느끼고 뭐 되게 어려워하고 고민을 하는 찰나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어머니의 친구인,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문 선생이었나? 문경국. 문경국 선생님의 어떤, 한때는 잘 나갔고 지금은 소규모의 그 발레단을 꾸리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옛 친구를 통해 발레를 이제 시작하게 되지. 그게 이제 이 책의 전반부고, 이 아버지는, 이 심덕출이라는 아버지는 자식이 3명, 이제 남자 2에 딸 1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모두 다 잘 커서 이제 손주 손녀 뭐 다 있는 상태에, 장남은 뭐 대기업 뭐 부장으로 캐릭터가 나오고 책임감이 강한.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신이 이제 발레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가장 극심하게 반대하는 게 장남이지. 그리고 막내 아들은 PD를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때 알바를 해서 기타를 살 정도로 자기가 약간 자립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스스로 하는, 하지만 마흔이 다대로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이제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응원하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아버지가 발레를 하고 싶다는, 그 여기서 설명되는 아주 심플한 이유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러시아를 갔었는데, 그때 그 맞아. 발레 하는 장면을 연습하는 거를 몰래 지나가다가 본 그 어떤 강렬한 그 순간 때문이라고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갈등은 그 아버지와 큰 아들의 갈등이 가장 컸고 이 어머니도 사실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지만 끝내는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거를 하도록 하자라는 편으로 돌아섰는데 이 신덕출이라는 할아버지가 70살의 나이에 발레를 결심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치매가 아니었을까. 이 할아버지가 항상 메모하고 노트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이 웹툰 중반에 들어서 알츠하이머 때문이다라는 게 나오잖아. 그래서 그게 아마 이 할아버지의 동기였던 것 같고 무작정 어쨌든 그 발레단 이 문 선생에게 가서 발레를 배울 수 없겠느냐고 얘기를 하고 그 문화에 있던 이 채록이에게 우연찮게 할아버지 그러면은 발끝으로 한번 서보세요 이러는데 1분 하여튼 얼마 되지 못해서 이 할아버지는 기웃뚱거린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발레를 하겠냐는 거냐면서 이 채록이는 되게 투명하고 겉으로 냉정하고 차가운 투로 그냥 해버리는 거지. 발레에 있어서는 이 채록이는 좀 탤런트가 있었고 발레를 잘해서 군대를 면제받고자 하는 상황에 있는 거였고 그래서 이 문 선생이 어떻게 뭐 시간이 지나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 의지가 강하다는 걸 알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할아버지는 채록이의 매니저가 되어주시고 채록이는 할아버지에게 이 발레를 기본부터 가르쳐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좀 전개 이제 중반부로 지나가게 되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약간 설명해줘도 되지 않을까? 결론 부분은 내가 얘기할까? 마무리 해주시죠. 뭐 마무리는 되게 간단한데 어쨌든 이 할아버지는 처음에 마음먹었던 대로 끝까지 꾸준하게 열심히 자신의 심지를 굽히지 않고 열심히 발레를 했고 나이를 이기는 그런 어떤 넘어서는 결과로서 본인의 실력을 발전시켜 나갔는데 마지막 부분 중반부에 약간 이 만화를 보면서 약간 울컥했던 거는 이 할아버지가 결국 공연을 앞두고 다시 치매가 심해지게 된 거지. 그래서 공연 전날 모든 기억을 거의 다 잃고 자신의 아내나 자식 그리고 채록이의 얼굴만 기억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연장으로 가서 채록이가 할아버지에게 발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고 문단장을 설득하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세우는데 몸이 그건 기억하고 있는 거지. 맞아. 발레의 동작들을. 맞아. 그래서 채록이의 그런 안무를 따라하는 것으로 공연을 마무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되게 노쇠해 있는 할아버지를 또 채록이는 성공을 해서 찾아오지. 이제 그렇게 끝이 나는 스토리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금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약간 가벼운 만화 그리고 조금 의미 있는 만화. 이거를 여러 가지 웹툰을 찾는 중에 발견을 하게 된 거야? 난 약간 조금 책을 우연찮게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뭐 보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거 너무가 우리가 무거운 책만 보니까 가볍게 만화도 한번 보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그냥 발상의 전환이었고 근데 너무 이제 요즘은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만화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찾다 보니 그냥 이렇게 그냥 찾게 된 거죠. 위생 이후로 난 웹툰을 거의 안 보는데 위생을 봤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 두 번째 나라 웹툰이거든. 위생도 되게 좋았고 이게 웹툰이라는 것 자체가 만화하고 서로 이렇게 어떤 서술 형식이 아니라 주인공 사이에 어떤 대화로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 이 작가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 되게 인상적이고 마음을 울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 그게 이런 종류의 웹툰의 되게 큰 뭐랄까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캡처하면서 나는 정말 생각이 해볼 만한 것들을 캡처하면서 보고 그랬거든. 하나하나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 나눠볼까? 우선 나빌레라 너 제목부터 찾아봤냐?
이게 나빌레라가 나비와 같다라는 뜻이라네. 그렇지. 나비가 되다 보지 않았다. 왜 그렇게 졌을까? 왜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결국 나비가 이렇게 송충이에서 번데기가 돼서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날아오는 것처럼 어떤 그러한 인생의 시작부터 이게 어떤 그런 시작부터 해서 마지막 그 피날레까지를 이렇게 어떤 그런 나비의 생애를 통해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름도 발레리나 나빌레나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고 그렇더라고. 나도 뭐 거의 비슷한 생각? 오늘 약간 피곤해 보이는데? 그래? 아니야? 그런 거 오케이 알았어. 이거 먹을 동안만 네가 좀 빨리 먹어줘. 아니 전혀 먹어. 나는 그는 인물 중심으로 조금 좀 한 명 한 명의 인물 중심으로 좀 살펴보자. 그 전에 우선은 되게 이 이야기가 평범하면서 공감이 많이 되는 거는 우리들의 어떤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완전 동떨어진 세상이 아니라 미생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해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실제로 접하고 있거나 아니면 되게 익숙하고 공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 이 사람이 왜 발레를 하필이면은 이 어떤 이런 이 사람이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 메시지에 발레라는 소재를 썼을까라는 것도 고민을 해봤거든. 근데 나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퇴직을 하셔서 발레를 한다고 했을 때 크게 뭐 그런 거부감은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미리 사전 조사를 해보지 않았을까.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양분되는 어떤 설문 결과에 따라서 이 안에서도 장남은 반대하고 막내는 또 이해해주는 그런 갈등 묘사를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전 조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 별로 느낀 게 없으면 얘기 안 해도 돼. 느낀 게 없다기보다는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금 전에 한 얘기는 그러니까 없는 느낌을 왠지 오늘의 자리를 채워야 될 것 같아서 막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이 책 진짜 심플했어. 난 생각할 게 없었어. 그러면 그래도 되는 것 같아. 우리는. 이게 왜 고민이 되냐면은 심플하면서도 이게 담고 있는 의미라든지 생각해 볼 거라든지 주는 울림이나 같은 것들이 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를 끌어갈지가 고민이 돼서 사실은 나는 처음에는 그걸 내가 깜빡 잊고 안고 왔는데 이 등장인물들을 다 써봤어. 이름들을 쭉 찾아가서 써봤어. 그래서 각각의 등장인물이 주는 메시지가 난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신덕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 있었던 발레하는 그 외국에서 온 일본 사람까지 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얘기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거기에 뭐 가족, 일, 꿈 뭐 등등의 어떤 이 작가가 주는 메시지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표출이 됐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네가 올렸던 카페 글을 보면서 뭐 음. 네가 꿈 최선을 다한다는 거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싶은 테마들이 있잖아. 맞아. 그렇게도 또 얘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나는 여기서 음, 네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왜 발레일까? 난 그 의문이 사실은 이걸 보면서 해결되진 않았어. 근데 그 이 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때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가 결론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면서 뭔가를 시도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항상 그 상급자를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거는 why. 왜 도대체 이거 왜 하려고 하는데 항상 우린 그걸 얘기를 해야 되고 맞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 우리의 생각이 그거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인생을 사는 거는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거는 어쨌든 내가 테이킹하는 문제지만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하고 싶은 것에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뭔가 옷을 사고 싶다거나 뭐 친구를 만들고 싶다거나 저 사람이 좋다거나 할 때 왜 내가 저 사람이 좋은 거지? 왜 내가 이게 하고 싶은 거지? 라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냥 단순히 그냥 멋있잖아. 아니면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냥 재밌잖아. 그냥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그거를 계속 계속 이어갈 만큼 이것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내가 알겠지. 근데 그 동기, 그 첫 불씨는 사실 아주 심플한 것 같아. 그래서 굳이 뭐 하나씩 저 두 개씩 뭐 이렇게 이유를 달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난 좀 들었어. 그렇지. 여기에 있는 등장인물 중에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 있었나? 여기서? 다 하나씩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었지. 하다못해 그 축구 선수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의 차이인데 여기 첫째 아들이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스타일이거든. 맞네. 근데 첫째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나오진 않았어. 그치.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어떤 결정을 할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건가 해야 하는 건가 할 수 있는 건가 그 세 가지가 가장 심플한 퀘스천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첫째 아들은 자기의 롤에 해당하는 역할에 맞는 책임을 지는 그리고 거기에 근데 사실은 여기서 보면 캐릭터가 첫째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 탤런트가 있잖아. 맞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거지. 맞아. 근데 이게 사람마다도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약간 본능적인 사람 혹은 논리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은 또 뭐 생각을 다 하고 가는 행동을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사람마다 하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맞아. 그래서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뭔데? 나는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냥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 내가 좋아한다는 걸 찾아야 된다는 압박감. 그치.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거기서 또 뭐 이렇게 그걸로 돈을 벌면 가장 좋고 나한테 적성이 맞는 걸 찾아야 되고. 근데 이걸 보면서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일을 다니고 특별히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더라도 그냥 이렇게 있어도 괜찮지 않는가. 맞아. 나도 그러다 충분히 공감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또 그렇게 하는 거고 너무 하고 싶은 걸 찾고 꿈을 찾고 막 이런 거에 또 하나의 그렇지. 프레임으로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맞아.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게 아닌가. 사람마다 다 각자의 다 롤이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잘 해내고 싶은 건 뭐야? 잘 해내고 싶은 거? 내 일을 잘 해내고 싶고 와이프랑의 관계를 조금 더 좋은 관계로 그렇게 하고 싶어.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 일과 가정이 제일 중요하네. 어쨌든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너의 와이프. 아쉽고. 너는 나중에 음. 퇴직하고 뭐 하고 싶어?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나?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일 때문에 못하는 건 없지? 아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그런 건 건 세대가 달라. 완전 이 신덕주 할아버지의 세대랑 또 다르니까. 난 비슷할 수 있다고 봐. 근데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느낌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그걸 병행할 수 있는 입장까지는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심덕출이라는 할아버지는 자식이 3명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고 그때는 주말 근무도 했을 테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병행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았던 거야. 맞아. 자신의 의미를 어딘가 다른 곳에 둘 수조차 없는 현실인데 우리는 사실은 선택지가 늘어난 거지. 저녁이 있는 삶을 사람들이 추구하기 시작했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맞아. 누군가는 그 하모니 그 아마존의 그 CEO는 밸런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모니가 중요한 거다라고 뭐 말을 꼬아서 얘기를 하긴 하던데 어쨌든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내가 60살이 돼서 뭘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고 어찌됐든 간에 내 삶이 쌓여서 그게 점점 조금 더 가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인 것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그나마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가끔은 즐길 수 있는 약간 너무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게 내 생각이고 나는 약간 지금 이공계생으로서 건설회사에서 근무 중이지만 창조해보고 뭔가를 내 손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사업이 됐든 어떤 이런 볼펜이 됐든 예를 들어 뭐 노래가 됐든 시가 됐든 그런 생각은 하고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나의 그걸 만들었을 때 누가 알아주면 사실 더 좋겠지만 내가 다듬은 글을 봤을 때 내가 기분 좋은 것도 있거든. 그게 물론 뭐 실력은 그냥 아마추어겠지만 그래서 난 그게 너의 꿈이네, 그치? 응,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떤 나만의 컨텐츠를 정말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 그때 나라는 사람의 그 인사이트가 사실은 되게 넓어지고 깊어져서 그게 세상에 필요한 것이면 가장 좋겠지. 그러면은 그게 나에게도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세상도 나로 인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 근데 너무 거창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지. 그러니까 그 너가 나중에 창조해내는 그 것이 사실 너를 대변하는 것이고 너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서 너를 점점 좀 디벨롭 시키고 하게 되면 결국 그러한 성과물이 나오겠네. 그렇지? 그렇구나.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가 있어 너는? 너가 올려준 거 보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없어. 나는 근데 버킷리스트가. 약간 이게 너 버킷리스트 뭐야 이러면은 사실 근데 다 떠온다.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 아 그래? 그러니까 뭐 진짜 우리가 TV에서 봤던 것처럼 뭐 스카이다이빙 하기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나고 근데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그 친구도 후배도 그렇게 하나씩 지어가면서 최근에는 스위스 가가지고 뭐 스카이다이빙 했고요 뭐 해서 뭐 그렇게 하는 또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와이프도 버킷리스트라고 뭐 거창하게 막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 건 아닌데 뭐 꼭 여행해보고 싶은 곳 해가지고 뭐 인도는 꼭 여행하고 아프리카는 꼭 가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 해외에서 좀 살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특별하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이뤄가면 삶이 좀 풍요로워질 그럴 것 같아. 그래? 어떤 만족감과 성취감 이런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좀 더 행복해 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인 것 같아. 충실감이 있는. 그래 거기서 연장선인데 이게 내가 요즘 적정하게 바쁜 게 중요한 것 같아. 적정하게 바쁜 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녹초가 될 정도로 지쳐 있는 거 말고 그 한 차로 따지면은 너무 가속하는 거 말고 쫙 그냥 한 70km, 80km 정도 이렇게 쫙 그런 느낌이 삶이 그래도 내가 바쁘게 살고 있고 그것 중에 일 때문인 그러니까 일이 전부면 아니겠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녹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중간중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적정하게 바쁜 그게 중요한 거. 나는 그걸 좀 느끼고 싶은데 난 사실 그걸가 아직 공감이 안 돼. 그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적정 수준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이렇게 돼야 그게 또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아직은 그냥 쉬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내일의 걱정 없이 그냥 내일의 어떤 출근이라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없이 그냥 온전히 내가 그냥 시간 홀로 보내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아직은 나한테 행복한 일일 것 같고 이게 평소에 너무 빡세게 살아주는 거 아니야? 그런가? 모르겠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여기 그러면은 이거 한 번 더 해보자. 그래. 그러니까 내 질문. 이 책 보면서 이 심덕출이라는 할아버지는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됐다는 게 발레를 안 했다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35살 때 살았어. 가장 지금 후회되는 게 뭐야? 후회되는 거? 못해서 후회되는 거? 없어? 못해서 후회되는 건 없어. 그때 선택을 이거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는 있지만 후회되는 건 없어. 다시 비슷한 얘기 지금. 10년으로 그 선택은 그러니까 후회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냐라고 했을 때 그럴 기회가 있으면 돌아가고 싶냐 했을 때 나는 전혀 없어. 단 어제 일주일 뒤도 없어. 나는 지금 있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지. 다시 언제로 돌아가서 그때가 후회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건 없어. 그럼 약간 그냥 네가 선택해서 후회했다는 그건 뭔데? 그 미련이 약간 남는 거지. 그게 뭔데? 직업적인 부분, 그러니까 전공을 선택할 때 문제. 그때 좀 더 내가 좋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대학 가서도 그 과에서 내가 아니면 몇 번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냥 어쨌든 현실에 충실하면서 거기에 주어진 거에 맞춰서 살아왔었는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다른 선택, 다른 어떤 방향을 잡고 직업이나 과를 선택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럼 쉽게 생각해서 점수에 맞춰서 건축학과에 갔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건가? 점수에 맞춰서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나는 건축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있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네 인생에서? 아니 없었어. 그 시작할 때도 없었고 지금은 뭐 내가 10년 넘게 하고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걸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점수에 맞춰서 맞다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사실은 학교를 보고 간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꿈이 다른 과에 있었고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싶고 선택할 수 있었다면 조금 점수를 낮추더라도 다른 걸 해볼 수 있었는데 단순히 그냥 그 학과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수준에서 그냥 직감적으로 그냥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야. 그러면 누가 조언을 해줬었어 너한테? 스스로 그걸 선택한 거네? 그렇지. 그럼 네가 조언을 구한 적은 있어 그때? 아니 없어. 그러면은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그치 내가 지금 건축가에 와서 문제가 아니라 그때 어떤 선택을 내가 그러한 마인드로 했더라도 지금 이런 미련이 남는다는 거 어떤 건지 알지? 그러니까 약간 랜덤한 선택이었다 이런 거네. 그렇지. 내가 만약에 그때 의사를 선택했어. 그래도 지금 같은 미련이 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나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조금 좀 자문도 구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관심 있고 해보고 싶은 거 그냥 마음이 끌리는 거로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미련.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선택의 일단 어떤 결정에 대한 근거가 그때는 없었던 거네. 아, 딱 두 가지를 그러니까 딱 하나였지. 좋은 대학을 가자. 좋은 대학을 가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과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해서 과를 보고 그냥. 아 근데 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냐면 이게 약간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나도 되게 비슷해. 거의 똑같을 정도인데 나도 어쨌든 시험을 좀 못 쳤고 시험에 맞춰서 간 거야. 아, 점수에 맞춰서. 근데 그 중에서도 선택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선택지 중에서는 내가 뭐 5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어쨌든 토목을 선택했단 말이야. 그것에 대한 근거가 그때는 아 이게 뭔가를 만드는 직업이다 라는 게 난 그때 내 근거였어. 근데 지금 내가 방금 전에 한 10분 전에 얘기했던 게 뭔가를 또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거에 대한 욕구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야. 그러네. 근데 내가 직접 건설회사에 와보니까 토목이라는 건 너무 이 건설 기간이 길어. 그치. 최소 몇 년이야. 그치. 최소 3년, 5년, 7년까지 10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든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그냥 만들어지는 걸 관리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너무 보람이 없는 거야. 맞아. 근데 나는 이 글을 쓴다는 건 0에서부터 10까지 전부 다 내가 적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 0에서 10까지 다 내가 창조하는 뭔가가 있고 싶다. 오로지. 근데 이게 약간 나는 무서웠던 게 뭐냐면 내가 혹시라도 지금 35살인데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선택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되게 추상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들고 싶다는 건 나도 알아. 보기가 한정된 보기에서 가장 나와 적합한 게 뭔지 느낌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것에 직접 들어가 보면 아닌 것들이 많잖아. 그치. 근데 그때 예를 들어 내가 뭐 미술학 재능이 없어서 못 갔겠지.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글을 쓴다던가 뭐 작곡가라던가 이런 걸로 그때 갈 수 있었으면 내가 지금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방금 들었어. 그러네. 근데 그런 어떤 예술적 창작 활동은 사실은 이게 재능을 되게 많이 치잖아. 맞아. 실제로 중요한 게 사실은 노력이고 꾸준함이긴 한데 그런 어떤 차별화된 재능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지. 그치. 기회도 사실은 너무 제한돼 있고. 갑자기 좀 그런 생각. 그러네. 뭘 만들어내는 거를 약간 이 어떤 그런 게 DNA에 있네. 그런 욕심이 있나 봐. 근데 그렇다고 뭐 진짜 뛰어난 기획가들처럼 뭐 상품성 있고 대중성 있고 막 뭔가 팔릴 것 같고 주목받고 싶고 그런 걸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내 철학과 내 색깔이 녹아있는 뭔가 소소한 것. 그냥 그거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나는 아직 내가 만들어내지 못했으니까 찾지는 못한 건데 단순히 근데 그거를 만들고 혼자 즐거워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누군가에게 또 인정을 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또 피드백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나는 있는 것 같아. 참 다르네. 그치? 너무 신기하다. 나는 그냥 그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잘 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 쭉 인생을 지금까지 관철된 하나의 나의. 그러게. 좋은 학교, 좋은 회사, 좋은 가정. 그러게. 너는 이 책에 나온 주인공 중에 누구랑 제일 비슷해 그러면? 나 PD 그 막내 아들인가? 근데 나 원래는 그 장남이지. 그러니까 생각은 이렇게 하고 본성은 이러면서 또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건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반에서 10명, 50명이면 그 중에 5등은 하는데 1등은 못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거기에 더 열심히 하려는 그 나머지 몇 퍼센트가 내가 거부감이 있는 거지. 거기서. 음. 그러네. 실제로 내가 정말 이걸 열심히 해서 반에서 1등 하고 싶다. 나는 그 어떤 욕심 말고 진짜 의지가 있었다면 물론 나도 열심히 했을 것 같긴 해.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면서 살아온 거야. 적당하게 딱 그렇게 살아온 느낌이 좀 있어. 나의 뭔가 그 에너지가 100이라면 그렇지. 너는 90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하는데 나머지 10이 약간 계속 거기에 마음이 있다 보니까 계속 저항감을 주는 거야. 이 100의 힘을 나는 이 100이 있거든. 그냥 다른 생각은 없어. 뭘 하고 싶다거나 그냥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는 그게 그냥 100으로 에너지로 그냥 꽉 차 있거든. 난 거기에 이런 생각했어. 이거를 100이나 써서 내가 인정을 받으면 뭐 하냐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왜냐면 예를 들어 요구치가 150인데 51만 해도 이 회사는 돌아가고 51만 해도 충분히 그 적정 프로핏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돼 있는데 내가 여기에 내 100을 다 쏟을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 100을 더 쏟아야 되는 거는 이 회사를 만든 회장 그리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 나보다 훨씬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회사를 운영하고 만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너는 인정의 욕구가 100이 아닌가? 난 그러니까 인정의 욕구가 이 정도면 됐다라는 어떤 그 기준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러면 인정의 어떤 그런 그 레벨이 10이라면 너는 네가 판단했을 때 난 한 5나 6 정도만 인정받으면 만족해 라는 상황이니까 그 정도만 하는 되는 거고 나는 역산을 해보면 그러네. 적추론 해보면 너는 반에서 1등 해야 되는 거야. 나는 10을 받고 싶은 거야. 이게 탑을 찍고 싶은 거야. 인정을 제대로 받고 싶은 거지. 이게 그런 어떤 인정의 욕구가 너무 강한 거지. 근데 나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회사 안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1등을 하고 싶어. 하면 좋으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게 여기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걸로 뭔가 나의 존재라든지 가치가 딱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럼 인정 받으면 어때? 좋아?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그 다음을 더 해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고 안정감이 들어. 내가 이 조직에서 학교든 아니면 회사든 어느 조직에서든 뭐 심지어는 친구 관계라든지 인간 관계에서도 딱 안정감이 들어. 앞으로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 있겠구나. 근데 인정이 딱 줄어들면 그 다음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지. 나는 내가 이 병밖에 안 됐으니까 그 다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 내 이 포지션을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게 나는 계속 난 약간 거기서 다른 게 뭐냐면 나를 인정하는 사람조차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그렇지. 내가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나 자신이 설득이 사실은 안 돼. 나는 조직에 있는 이유는 이 조직과의 계약에 의해서 있는 거고 이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대치는 내가 어느 정도인지 인식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맞추면 돼. 물론 네 말대로 거기서 조직에서 탑이 되면 인정받고 좋을 것 같긴 해.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내 에너지가 100이면 나는 130을 써야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려면 그런 누구나 거의 그래요. 130을 써야 되는데 내가 130을 쓰면서 그거를 해서 인정을 받는 나를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은 3년 뒤면 집을 가고 3년 뒤면 또 퇴직하고 똑같은 직장인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론티어 정신으로 이 회사를 창업한 사람들도 아닌데 그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오히려 70을 쓰고 51을 맞추고 나머지 30은 내 미래를 위해 계속적으로 생각을 쓴다. 약간 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 그래서 회사는 회사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왜냐면 회사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고 그치.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고 그치. 나보다 훨씬 많은 자산과 재산이 있고 그치. 난 그런 생각이 좀 있어.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나의 딜레마는 그럼 거기서 딜레마 거기서 너는 그러면 너가 할 수 있는 게 100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오늘 해야 될 게 10개야. 그럼 난 이 10개를 하기 위해서 열에 10의 에너지를 쌓아가지고 다 해내면 정말 10의 인정을 받는 건데
너는 뭐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냥 내일 해도 되고 요건 내일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5, 60만 하고서 그 다음에 내일로 넘기고 칼퇴를 하고 집에서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야? 비슷한데 약간 10개 아이템을 오늘 해야 되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제일 여기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뭐 보고서를 만들어. 근데 보고서를 내가 100점짜리를 만들 수 있고 80점짜리를 만들 수 있어. 근데 110점짜리도 만들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난 110점짜리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첫 번째 회사에서 나는 아직 대리기 때문에 그만큼 요구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100점이나 80점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80점을 만들어서 부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라고 먼저 피드백을 받아와서 그걸 만들어서 빨리 만들어서 줘버리는 스타일. 보통 일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착 해서 100 탁 갖다 놓으면 잘하는데 손댈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그럼 예를 들면 너는 부장님이 이번 주 오늘 월요일이야. 금요일까지 이거 해서 갖다 주면 돼 라고 했을 때 언제 갖다 줘? 금요일. 그렇고. 근데 금요일 갖다 주는데 나는 이 월화 수요일에 한번 체크를 하고 금요일에 갖다 주지. 그렇게. 이미 그 전에 끝낼 수 있어도 안 끝내지. 그렇구나. 나는 최대한 빨리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회사가 원하는 인재지. 너는 예를 들면은 딱 금요일까지 갖다 주려고 이거 올라가도 되나? 어쨌든 야, 이번 거는 모자이크다. 아무튼 나는 막 날밤을 까면서까지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면서까지 막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최고의 보고서를 빨리 갖다 줘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야 나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근데 그게 나는 그게 되게 힘든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난 너 되게 허무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한 만큼 인정 못 받으니까. 왜냐면 항상 그 공허함이 있을 것 같고. 있어. 근데 여기서 나는 좀 문제가 딜레마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내 지식이 안 쌓여, 축적이 안 돼.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 100점짜리, 110점짜리 만들려면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근데 나는 고민을 아웃소싱 한단 말이야. 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시간은 훨씬 효율적이지. 왜냐면 딱 보면은 1에서 0까지 내가 딱 채울 수 있는 거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욕심 밑그림 딱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갖다 주면은 예의가 없으니까 오탈자 있는지 보고 해가지고 최소한의 그걸 한 다음에 저 부장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은 아웃소싱을 해서 그 정보가 여기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 과정이 누락되다 보면은 이 지식이 내게 안 돼. 그냥 축적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딜레마는 사실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왜냐면 어쨌든 이 회사에 지금 좀 있으면 과장이 되고 하면은 내 포지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 게 현명한지에 대한 결론은 못 도달을 했는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좀 고민 중이야. 대리까지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물론 뭐 주니어 보드하고 뭐 키퍼슨 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대리 때 과장의 역할을 하고 팀장의 역할을 하지. 근데 난 내 직장에서의 내 목표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가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은 회사에서도 인정 못 받고 개인적으로도 아무것도 못하는 약간 그게 최악의 스토리가 될 수 있지. 그런. 근데 이게 나는 어찌됐든 간에 좀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일을 많이 좀 습득을 하는 케이스인 것 같긴 해. 그래서 나는 실전에 뛰어들어야 실력이 쫙 느는 스타일이 처음엔 좀 버벅대다가도. 그런데 너무 이게 관리직이다 보니까. 근데 영도 너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게 너의 일처리 방식이거든. 나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거랑 그냥 업무적인 거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약간의 초안을 만들고 빨리 피드백을 받고 하는 거가 윗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거든. 막 자기가 고민해가지고 막 이렇게 갖고 왔는데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막 그런 것보다. 그래서 나도 처음엔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빨리 초안 딱 만들어가지고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피드백 받고 또 해서 딱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 근데 이제 어. 거기서 이제 너는 한 번, 두 번 정도를 나보다 더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 고민의 너의 그런 거라는 그게 거지? 쌓이는 거야. 그게 고민. 분명히 대리가 되고 과정이 되면 10년 차인데 그게 쌓여서 녹아가는 것과 녹아가지 않는 것의 결과물은 다르거든. 그거는 뭐 좀 불안하지 나도 사실은. 나는 그 인정의 그런 어떤 욕구라든지 인정받고 싶어 한 거를 완전히 버리고 싶거든.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성취감과 만족으로 일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욕을 하고 그런 거에서 완전 초월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하면 기분은 좋지. 근데 그것이 내가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고 싶지는 않다는 거거든. 그리고 누가 비판을 했을 때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냥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자세가 되려면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다.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 뿐이다. 칭찬해주면 감사하고 비판해주면 또 그걸 또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려면 약간은 그런 어떤 인정의 욕구에서 굉장히 벗어나야 되더라고. 그래야 좀 더 일을 하는 것도 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나의 삶 자체가 어떤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어떤 프레셔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고. 그게 인간관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조직에서 인정받고 싶다. 친구와의 사이에서 내가 그 사람의 친구로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이 전반에 깔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일에서는 나의 일을 하는 거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로서 나를 보여주고 그 관계가 잘 맞으면 계속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걸로 나는 계속 그런 걸 바꿔가기 위해서 나는 사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나의 가장 뭐랄까 핵심 그런 어떤 목표인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 좋지. 누구나 다 인정의 욕구는 본능적으로 다 있으니까 그걸로. 근데 약간 그렇게 되면 타겟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떤? 왜냐면 너가 지금 인정을 하면서 버리고 싶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자유롭고 싶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남극과 북극이잖아. 아니지. 아닌가? 인정받는 욕구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목적 자체가 이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랑 이 사람이 널 인정해줬어. 나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할 뿐이야.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나는 그냥 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사람이 좋고 그 다음에 같이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방금 전에 완전 이해했어. 그렇게 되려면 그 일 자체에 완벽하고 싶은 동기가 너의 내면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 일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베스트.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고 난 또 그렇게 또 뭔가 좋아하는 게 또 타겟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 일 자체를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런 어떤 나의 그 가치관, 내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어떤 일의 목적을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 목적 자체를 찾는 게 나한테는 조금 그래서 과제인 거거든.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왜 공부 열심히 했어? 고등학교 때 그때 아마 그런 인정의 그런 거가 있었던 것 같아. 잘하니까. 대학교 때는? 대학교 때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때는 어떤 다른 분야로 그냥 관심이 있어서 했지. 그때는 어떤 누군가의 인정 욕구 그런 거는 없었지. 그리고 그냥 과에 맞춰서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하게 된 거고. 그럼 어찌됐든 간에 너도 그 아이템 하나가 필요하네 지금. 그렇지. 꽂혀야 되는 곳이 필요하구나. 근데 꽂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계속 고민인데 그게 필요한가라는 것도 사실 고민이야. 내가 사실 솔직히 하지만 좋아하는 게 꼭 있어야 되냐? 너무 서로 물고 물리게 되고 모순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모순되는 거지. 모순되는 건데 나는 내가 주어진 일을 누군가는 이 일 좋아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싶다. 근데 누군가는 이걸 좋아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어떠한 뭐로 열심히 하고 싶다. 일 좋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일 좋아서 그 일 자체가 좋아서 사장이라든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은 티가 나거든.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도 너무 하는 일이 좋아서 아침에 그냥 눈이 떠지고 오늘 가는 게 아쉽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가끔 힘들지만 너무 좋은 거. 그럼 이 일을 네가 지금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아? 지금은 알 수 없나? 나는 언제 그런 약간 쾌감을 느꼈었냐면 싫은 걸 열심히 그냥 이렇게 인정의 욕구 때문에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올라서 그거를 약간 초월하는 단계에 가잖아. 아, 네가 생각해도 난 지금 이거 다 이해했어. 이런 순간이 그렇지. 오면 시험 공부했어. 나 다 했어. 공부 다 했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을 것 같으면 약간 거기에서 오는 쾌감이 있어. 난 아직 인정의 욕구랑 다르게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 공부를 다 했다라는 그 쾌감이 있어. 그래? 그거가 하나의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어떤 동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탄력이부터 쭉 가거든. 누가 그러면 인정을 해주지 않는지 상관없이 그걸 계속 파고 파는 그렇지. 그런 재미가 있나 보지? 있어. 그런 게 있어. 그게 어떤 것이든 그냥 이해하고 네 것으로 그 지식을 만드는데 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네. 거기서 그 수준에 올라가면 그게 이제 막 응용이 되고 디벨롭이 되거든. 그때의 쾌감인데 그때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없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의 감각도 많이 무뎌지고 이제는 막 다시 그렇게 뭔가를 하려는 게 계속 거부감이 생기고 이제는 막 그냥 편하게 있고 싶고. 왜냐면 그 수준까지 가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 넌 모든 게 지금 약간 모순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편하게 있고 싶은 그렇지, 게 맞아. 그거고. 그렇지. 그게 나의 가장 큰 딜레마고 이게 근데 순환고리가 다 그렇지. 맞물려 있어. 근데 뭔가 이게 하나가 딱 뚫리면은 쫙 일렬로 딱 연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하루하루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거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지. 이 모임도 하나의 나의 그런 것이기도 하고.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너와 이거 하기 전에도 계속 고민 얘기하고 하면서도 약간 너가 그런 느낌을 받았잖아, 나에 대해서. 이게 그런 거의 연장이거든. 나도 너한테 얘기하면서 계속 모순되고 뭔가 꼬이고 어마어마하게 모순돼 있다. 신기하다. 그런 게 나도 답답했는데 너도 들으면서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조언해줘 충고를 해주는데도 나는 계속 그게 답답하고 잘 안 풀리고 했던 부분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 좀 약간만 다시 정리해볼까? 나중에 우리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너는 어쨌든 그 내적 동기, 그러니까 동기가 외적으로 오는 것을 지금 원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면 되겠네. 그래서 내적 동기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지.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지는 않은 상태고, 근데 이 내적 동기를 만들려면 그것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특정한 아이템을 갖는 것 자체가 너 스스로에게는 압박인 것 같고 인위적이다. 맞아. 그런데 이 동영상 누군가 보고 나에게 조언을 해주겠다. 그래서 아이템을 정하는 거는 일단은 인위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너는 지금 현 상태에서 맡은 바만 맡은 바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반면 네 인생 35살 인생을 통틀어서 보면 그 어떤 그
자꾸 그런 지금 생각 그 공부를 했을 때 고등학교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 쾌감 그거는 기억을 하고 있다. 그렇지. 거기까지 가면 그 내적 동기가 생길 것 같다. 같은데 이거가 연결되는 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다. 그렇지 그거야. 영도 정확해. 아 미치겠다. 그거야 그거 영도야. 일단 오늘 가서 다 적어놔. 이거 진짜 적어놔. 그거야. 이거를 찾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맞아 그거야 영도야. 일단은 요걸 정리해두고 다음에 또 요걸 또 야, 이 나빌레라를 통해서 내가 이걸 정리가 되네. 디테일하게 가서 그거야 영도야 그거. 진짜 무슨 우리가 몇 년 동안 얘기했던 게 내가 얘기했고 싶었던 게 그거야. 그거를 부분적으로 너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막 너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막 왜 신기하다. 근데 너한테는 그 몰입의 쾌감이 확실히 중요하네. 뭔가에 대해서 특히 지식. 그러니까 맞아. 액션하는 것보다 지식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스터디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뭔가 습득하고 그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해가 올라가고 응용할 그게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 몰입의 상태가 너에게 중요한 거야. 맞아.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뭔가를 하는 그 쭉 파고 들어가는 그 습관이 고등학교 때 이후로 끊기다 보니까 그 습관의 문제인 건지 그래서 너랑 이 하는 모임을 통해서 그런 뭔가를 하나 꾸준히 해가고 몰입하고 쭉 파고 들어가는 그 습관을 다시 찾게 되면 그거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맞아. 왜냐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게 다 연결된다 그러잖아. 맞아. 근데 이게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 지금 시작해서 45살을 보고 꾸준히 해야지. 맞아. 오케이. 나빌레라에서 너의 그 모순을 찾았다. 내적 갈등이라고 표현하기 내적 모순. 내적 모순. 그렇게 정리를 해두자. 그래서 네 상태는 그런 내적 모순에 있는 거고 나는 어느 정도 중요도에 대한 칼질은 해둔 것 같은데 그렇지. 다 내가 나이가 들고 내 롤이 바뀌면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안 정해진 거고 그렇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나한테 있는 거고. 그렇지, 맞아. 오케이. 나는 그 두 개. 알겠습니다. 오케이. 나빌레라에서 너무 우리 넘어가죠. 근데 이 나빌레라는 책 자체가 사실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인생을 논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맞아. 좀 여기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었던 건 이거야. 시간의 한계. 시간의 한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러니까 미루고 미뤘던 거를 하게 되는 결정을 하게끔 스스로를 밀어붙인 게 당신은 알츠하이머입니다라는 진단이었단 말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게 없었으면 이 할아버지는 조금 더 미뤘을 수도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우리가 뒤로 미루고 있는 건 없는지 그거는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자. 거기서 중요한 게 우리는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왜냐면 이 사람도 그 끝이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는 순간 맞아.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욕망이 오르고 맞아. 하게 됐잖아. 근데 우리는 가끔 살아다 보면 영원할 것 같아. 까먹어. 친구 사이도 영원할 것 같고 와이프랑도 영원히 살 것 같아. 이 회사에도 영원히 있을 것 같고. 맞아.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유한하다는 거. 맞아. 이 친구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맞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 중요도라든지 이것이 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까먹지 말자.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 10년만 젊었으면. 맞아. 너도 그런 생각하지 않냐? 너는 그런 나는 생각 없어. 들어? 아까 그랬지. 아직은 그 생각이 없어. 나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냐면
내가 신체적으로 조금 신체적인 능력이 감퇴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어. 왜냐면 최근에 그 얘기 안 했나? 나 우리 회사 동기 후배랑 동생이랑 밤에 그 댄스 학원 지금 듣고 있거든. 근데 확실히 몸이 둔해. 몸이 둔하고 이 상체와 하체가 자꾸 같이 놀아. 원래 내가 몸치기도 해. 그거를 이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나는 꼭 극복하고 싶어서 이제 등록을 한 거긴 한데 확실히 좀 그렇긴 하더라고. 그게 딱 실제로 신체를 이용한 뭔가를 해보면 나이의 한계를 딱 느끼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어떻게 생각이 연결이 되냐면, 그러니까 강사가 설명해준 안무를 내가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랑 그거를 내가 암기하는 거랑 약간 속도가 느려진 것 같아. 근데 이 할아버지는 70이잖아. 맞아. 그래서 이게 다 적당한 때가 있긴 있는 것 같긴 해. 때라는 건 있어. 그치? 그 시기라는 건 있어.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알바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발레를 하기 위한 최적의 나이는 20대? 10대 이때잖아. 그런 거 보면은 본인의 그냥 스스로 욕심이 아마 아쉬움. 그렇지, 아쉬움이지. 60대라도 한계는 있었을 테고. 근데 예를 들어 네가 50이 됐어. 근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정말 재밌는 주제를 발견한 거야. 그렇지. 근데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처럼 잘 안 안 되는 되는 거야. 거지. 그렇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러면 후회가 될 것 같아.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잘못인가?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후회라는 것은 항상 함께 가는 것 같아. 후회가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앞으로 미래라든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게 또 동기가 될 수 있는 거고, 후회가 없으면 그냥 정말 이런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항상 평탄하게 항상 성공한 인생이었어. 그러면 앞으로도 뭐 나는 뭐 자만심에 넘쳐서 정말 마구잡이로 살지 않을까. 내가 하는 건 다 돼. 근데 자만심. 반대 아니야? 항상 그런 자만심 없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또 후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반추 삼아서 또 지금부터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신이 아니고 우리 몸이 뭐 100개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라는 것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거를 후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게 후회스럽지라고 생각하고 얘기 나눌 수는 있지만, 거기에 빠져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지, 그건 좀 그렇지. 그래서 후회라는 것은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 나는 약간 그런 건 있어. 가라에 사로잡힌 게 약간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한 행동이 너무 나 부끄럽거나 아니면 너무 아니면은 뭐 좀 약간 왜 그렇게 했을까 아쉬운 거가 자꾸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그런 게 생각이 나서 나를 이렇게 좀 손발 땀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거니. 근데 그런 어떤 뭐 리바운딩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의 리바운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 안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지, 맞아.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 너한테 부모님이란? 부모님? 사실 부모님은 커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감사한 존재. 낳고 길러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시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대학교 약간 후반 23, 4 이때 좀 들었던 것 같아. 이게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마음 절절하게
느꼈던 순간이 근데 그때가 어떤 계기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내가 그게 나이가 돼서 아니면 어떤 뭐 나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게 이제 올라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감성적으로 느낌적으로 감사하다라는 마음 한가득 채워지더라고. 아 감사하구나. 근데 여기서 그 채록이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잖아. 그리고 아버지랑 관계가 엄청 안 좋아요.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아버지는 채록이를 생각하지만 표현은 또 못하고. 맞아. 마지막에 결국은 이렇게 빚을 다 갚고 채록이 학비를 이렇게 봉투에 남몰래 이렇게 챙겨주면서 다시 학교 다녀라. 그치.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얼마 옛날에는 아버지가 그런 학교 왜 다니냐 이런 말도 했었던 아버지가. 근데 그 채록이가 이 할아버지와 이 할아버지 아내지. 아내 따뜻한 사랑에 또 맞아. 또 마음을 열고 하잖아. 맞아. 이 가족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그 생각을 나누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서로 이해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사람의 세계를 만드는 것 같아. 정말 사실은 우리 아버지도 되게 과묵한 편이고 고집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막 미주알 고주알 서로 생각을 교류하는 방식은 아니란 말이지. 근데 나에 대해서 항상 걱정해주고 더 좋은 방식을 제안해주려고 노심초사 하신다는 건 내가 또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마음속 깊이. 그래서 뭐 어느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데 너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나는 두려운 게 있어. 우리 아버지는 과묵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친구 같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 너는 근데 기본적으로 과묵하지. 난 좀 말이 없고 생각이 많은 편이지. 근데 뭐 아무것도 쓸모없는 얘기도 서로 하고 해야 마음이 지속적으로 열려 있는 건데 다 이게 우리 경상남도 남자들이 믿음의 어떤 서로의 관계에 철학이 있어가지고 밥 먹었나 밥 먹어라 뭐 이게 다 거기에 그러니까 다 담긴 거지. 담겨있다. 다 담겨있다. 그게 현실적으로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또 그게 올려주는 그 울림이 또 있고 난 좀 그런 애매함이 좀 있어. 지금도 아버지 걱정되고 하지만 그 선뜻 또 그걸 표현하지 그치, 못하고 표현하지 못해. 친구 같은 부모. 보니까 인생이 유한하고 이 할아버지도 결국은 치매를 걸리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치매가 걸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고. 맞아, 그런 거. 이 가족도 막 그렇게 반대하다가 아버지가 치매라는 것을 가족이 다 아는 순간 쫙 똘똘 뭉쳐서 아버지를 지원해주고. 맞아. 그러니까 아까 인생은 유한하다 그것도 연결되면 부모님도 부모님도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 부모님은 어쨌든 영원할 수 없으니까 항상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거 어때? 예전에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부모님들은 우리 생각보다 많이 늙고 약해져 계시더라 라는 맞아.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여기 감명 깊었던 것들 몇 개 있지. 맞아. 여기서 자기 손녀딸이랑 짜장면 먹으면서 이 손녀딸이 맞아. 여기 대사가 이 20대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이 뭐지? 할아버지 저 고1 때 담배 피운 적 있어요. 그게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걔? 나 거기 차서 이해가 안 갔어. 이게 왜 그러냐고 난 느꼈냐면 손녀와 할아버지가 서로의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이제 서로가 알지 못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대화가 부족했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모습을 모른 채 자기가 생각하는 손녀딸을 위하고 손녀가 생각하는 할아버지를 대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로 간의 거리가 벌어져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자기 얘기 할 테니까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얘기 하세요 이런 거지. 그래서 아니 갑자기 첫 키스는 중3 겨울 3살 많은 오빠랑 했고요. 그리고요 저 이제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이제 그 세월 동안 이 손녀딸이 변해온 거야. 그거를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거고
할아버지가 이제 아 그랬구나 이제 할아버지 얘기 듣고 싶어요. 아빠도 그럴 거예요. 가족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게 대화를 많이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정말 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분명 다들 응원해주지 않을까요? 혜진아 나는 식구들에게 느끼는 허전함을 다른 걸로 메우려고 하는 게 아니란다. 그런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문제일 건 아니지. 당연히 식구들과 가깝게 지내고 자주 볼수록 좋을 테지만 난 너희들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한단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대화가 부족했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니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런 거하고는 달라. 다른 거야. 우리 큰손주에게 하루비가 해주고 싶은 말은 꼭 행복하게 살거라. 해보고 싶은 건 해보고 가보고 싶은 곳엔 꼭 가보거라. 망설이다 보면 작은 후회들이 모여 큰 미련으로 남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이게 후회고 미련이었던 거지. 그게 끝까지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은 이 발레를 하지 못한. 그래서 거기서 해보고 싶은 걸 해봐라. 나중에 미련이 남지 않게. 음.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를 못하게 발목을 잡는 요인 중에 경제적인 거, 그렇지. 그다음에 어떤 일, 이거 두 개 때문에 못하는 거는 정말 피하고 싶어.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잠시 못하는 건 괜찮은데 이 두 가지 때문에 못했을 때 나중에 엄청 후회할 것 같아. 나는 그냥 생각은 그래. 돈 미국에 지금 좀 더 벌려고 이걸 너무 연구하고 싶은데 학비가 없어서 못했다. 그렇지. 그런 거. 나 지금 당장 아이슬란드 가고 싶은데 아씨 돈 800만 원 그거랑 막 가성비를 생각하잖아. 아 800만 원 좀 아끼고 그냥 뭐 동남아 가지. 이런 거. 아,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났을 때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돈 때문에 뭐 못했다. 일 때문에 뭐 못했다. 이건 죽을 때 진짜 후회될 것 같아. 근데 이건 어때? 이거는 내가 지금 몇 시지? 맞다. 시간 좀 남았나? 10분 남았다. 10분 남았어? 51분이야. 이건 내가 생긴 나 스스로의 트라우마인데 이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썼잖아.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내가 30살 초중반에 느꼈던 그 자괴감이 뭐였냐면 내가 내 나이 때 저금했어야 되는 돈을 모으지 못해서 전 여자친구가 떠나갔나?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나는 나 스스로를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잘 돼서 내가 잘 결혼했으면 이런 생각 안 했겠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그 사람도 잘못이 있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긴 들더라고. 그래서 길이라는 게 걷고 나면 뭐가 정답인지 알 수가 없어. 나는 그 30살 이전에 이걸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나는 누구보다도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만나니까 그 전의 일이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건 희한하더라고. 근데 물론 결론적으로 내가 다시 그걸 잘 극복하고 잘 풀어나가면 되겠지만 하여튼 희한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그런 상황과 내가 했던 그런 선택에 대한 후회? 어떤 후회까지는 어떤 진짜 깊은 슬픔과 직면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 희한하대.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와서 결국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했던 것 때문에 그걸 못했다 그러면 결혼을 못했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될 수도 있는 거야. 약간 너무 아이러니한.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내가 지금 어디 여행을 가는 것이 아까워서 돈을 못 쓰는 게 단순히 그냥 돈을 모으고 싶고 하기 위해서 그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하는 것하고 더 중요한 걸 위해서 지금 그거를 찾는 거랑 또 다른 거. 다르지. 다르다고 그거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하지만 그게 너무 과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을 이루었을 때 허전함이 있을 수 있겠지.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그렇지. 이러려고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 그렇지. 왜냐면 그 미래의 것은 내가 상상한 것이거란 말이야. 그게 실제로 어떤 건지는 그때 직면했을 때 아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동안 내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참았던 고통들과 맞먹는 것이 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판단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그리고
조금 중간중간에 접어놓은 페이지들이 몇 개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망설이는 건 별로 두려운 게 아닐 거야. 이런 말. 조금 근데 이건 너무 약간 좀 가볍고 쉽긴 했지. 그럼 뭐 그러려고 선택한 책이고. 저거는 잘 안 찾아진다. 사람들은 이해를 해줄 때보다 받을 때가 더 마음이 편해지고 따뜻해진다. 그런 상대를 만나 본인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싶어지는 사람과 함께 마음을 키워가는 게 좋을 거다. 그 승아라는 여자 그 무용 동료 손녀딸 같은 또래 애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지. 얘가 이제 엄청나게 잘나고 똑똑한 남자랑 소개팅을 했는데 대화가 안 통하고 하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 맞아. 아 이거 자네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 부분 기억나? 그 일본인 친구가 맞아. 대충 나 너한테 평가할 시간도 아깝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맞아. 선생님 저한테는 지도 말씀이 한마디도 없으시는데 어째서죠? 그런 자네는 어째서 최선을 다하지 않지? 맞아. 자네가 우수한 학생이라 들었지만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 네 왜죠? 지금 재능이나 실력만 믿고 대충 하는 걸 탓하진 않겠어. 다만 부족한 게 좀 있어도 발레가 너무 좋아서 할 수 있게 있는 최선을 다 쥐어짜서 하는 사람들이 언젠간 자네를 앞질러 갈 거야. 맞아. 그런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기에도 내 시간은 부족해. 그렇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 없는 자네를 가르칠 생각은 없어. 맞아. 그래서 그 뒤에 그 할아버지가 그 친구한테 내가 전에 어디서 본 글인데 만약 내가 꿈을 꾸지 않는다면 식물과 다를 게 없다 라는 말을 누가 했다. 근데 사실 맞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살아있는 마음이 없으면은 늙어가는 거죠. 이 할아버지가 가족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의사한테 가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잖아. 가족들은 반대하고 늙은 몸은 안 된다고 더 이상 무리라고 계속 신호를 주고 과연 이게 맞는지 이젠 저도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의사가 간단하게 그렇다면 포기하세요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네? 이러면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치. 결론은 자기가 하고 싶은지 아닌지 아는 거야. 그렇지. 이 할아버지도 수많은 이 위기들을 겪잖아. 그렇지. 반대, 가족의 반대, 뭐 그 체로기와의 갈등, 알츠하이머, 뭐 그런 갈등 속에서 그거를 이겨 나갈 만큼 이게 좋았던 거지. 해보고 싶었던 거. 대충 할 생각이 없었어라는 말을 하면서. 맞아. 그리고 뒤에 러시아 에서 온 그 발레리노가 체로기를 이제 실력을 보면서 계속 하는 게 한 번 더. 맞아. 이쇼라스. 난 여기가 난 최선을 다한다는 게 진짜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 그냥 어디선가 최고에 오른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좀 주는 것 같아. 뭔가 체로기가 탤런트만으로 컸다는 거.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딱 정말 내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한 번 더 하는 거? 근데 나 잘 모르겠어. 뭐가 최선이야? 거기서 한 번 더 하는 거. 내가 정말 그럼 계속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시작할 때 딱 한 번 더 하는 거? 그럼 거기서 그거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선이라. 대충 해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
지금 할아버지가 아씨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 버스 정류장에서 고등학교 애들 볼 때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애들이 아 짱나네 완전 망쳤어 망했다. 아 그거 맞아. 넌 잘 봤냐? 하나 틀리고 아 재수없는 자식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요 며칠 공부 열심히 했거든. 근데 어제 복습하려다 게임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할아버지도 옆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아씨 아 귀여운 녀석들 참 좋을 때다 이러면서 저 아이의 최선의 노력의 정도가 저 아이에겐 일상일지도. 맞아. 자기 자신은 당장 알 수 없지. 개인의 노력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니까 보통보다 한참 웃도는지 못 미치는지 정작 본인은 알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이 할아버지는 집에 가는 길에서 발길을 돌려서 한 번 더 연습하러 가자. (59분인데) 괜찮아? 1시 갈까? 마무리할까? 이쇼라스 한 번 더. 여기서 마지막에 좀 가름할 수 있는 게 어린 시절의 시간은 시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지났고 어른이 되어가던 시간은 삶이 힘들어 하루라도 빨리 그 시간, 그 시절이 끝나길 바라며 지냈다. 나이 들어 평온이 찾아오고 시간은 다시 어렸을 때처럼 시간이 지나는 걸 잊은 채 살았고 그리고 지금의 시간은 얼마가 남았을지 불안감을 떠안고 살고 있다.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을 돌아보고 미련을 돌아보고 시절을 돌아보고 바람을 돌아보고 내게 찾아온 행복한 변화들은 내게 찾아온 불행한 변화 덕분에 알게 되었으니 내게 10년이 남았다면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할 거다. 내게 한 달의 시간이 남았다고 해도 행복해지고 싶다. 내게 하루의 시간만 남았다 해도 그래도 행복해지려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렇게 끝을 냈네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는 네가 해주면 내가 오늘 말은 많이 했으니까. 많이. 발레 뭐라고 마무리했나? 요거는 열심히 안 읽은 것 같은데. 열심히 대충 읽었는데 읽은 것 같은데. 아니 열심히 읽었지. 마무리하는 게 힘들더라고 나는. 아, 이게 뭐 한마디로 딱 이렇게 명쾌하고 하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되면 더 힘들고 준비하면 힘들더라고. 근데 뭐, 그럼 내가 마무리할게.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 우리가 지금은 한창인 것 같고 뭐 또 에너지가 철철 넘치는 것 같아도 벌써 30 중반이고 우리에게 남은 이 청춘이 길지 않다. 그래서 멋진 중년과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쇼. 이 뭐였지? 이쇼라스. 이쇼라스. 내 정신으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좋아요. 다음 책은? 다음 책은 생각을 해봤는데 어렵네. 우선 지금 생각한 거는 포크를 생각하다라는 좀 약간 특이한 제목의 책이거든. 포크를 생각하다? 포크를 생각하다. 식탁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 책인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식기류든지 어떤 도구의 어떤 그런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재미있게 뭐 서술했다고 하네.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네. 하나, 둘, 셋.